2021년 7월 4주차 토경마 24일이죠. 토경마 전체 경주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프로, 장석이 함께하는 토경마 브리핑은 경주별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고 인기마를 잡아라, 인기마를 지워라, 배당마를 잡아라, 오늘의 집중 분석까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4가지 단락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첫 번째, 전체 9개 레이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이거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필, 인기마를 잡아라. 자, 오늘 인기마를 잡아라에서 선택한 마필은 3마필입니다. 전체 레이스 중에 3마필 정도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인기마 잡았으면 인기마 지워야겠죠. 자, 인기마 중에서 인기도에 비해서 그만한 가치가 없는 마필, 인기마라고 해서 다 능력마가 아니거든요. 그냥 인기마 있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위험한 마필들이 있거든. 해서 두 번째 코너, 인기마를 지워라. 오늘 준비한 마필은 3마필입니다. 2경주, 3경주, 4경주의 인기마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얘기를 좀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마 잡아라. 오늘의 배당마는 구경주 한 마리, 구경주 한 마리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오늘 집중 분석은 7경주 해서 오늘 첫 번째 코너인 인기마를 잡아라에서는 2경주, 6경주, 7경주에 출주하는 믿을 수 있는 인기마 3마필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코너인 인기마를 지워라에서는 2경주, 3경주, 4경주에 출주하는 인기마 중에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거는 한번 제낄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마필 3마필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배당마는 구경주에 한 마필 정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소개시켜드리는 마필은 한 마필이지만 현장에서의 공략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 분석은 7경주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 레이스 중에서 찬스백 경주, 자, 이 레이스는 찬스백이다, 한번 욕심을 내도 되겠다 라고 잡고 가는 경주는 3경주와 8경주입니다. 오늘의 찬스백 경주는 3경주와 8경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 레이스 현장에서의 공략 포인트, 자, 인기마를 축으로 갈 수 있는 경주, 인기마를 축을 잡고 공략할 수 있는 경주는 1경주, 2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제가 인기마라고 말하는 기준은 인기순위 1위부터 3위까지, 인기순위 1위부터 3위까지, 인기순위 1위부터 3위까지의 마필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경주,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9개 레이스 중에서 비인기마가 아닌 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경주는 1경주, 2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이 레이스들은 비인기마들보다는 인기마들이 강한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인기마들은 출주를 하고 있지만 인기마들보다는 약간 비인기마들 쪽에서 욕심을 내줄 수 있는 경주 해서 배팅의 축마를 인기마가 아닌 비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경주, 이거는 현장에서의 제 배팅 마번입니다. 3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비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경주는 3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추천시 인기마 축으로 가는 경주, 인기마의 기준은 인기순위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류의 경주들이 인기마들을 축으로 공략하는 경주다, 이걸 좀 잡아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경주는 1경주, 2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이 5개 경주는 비인기마들보다는 인기마를 축으로 갔을 때 적중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거꾸로 인기마보다는 거꾸로 공격적으로 비인기마를 축으로 갈 수 있는 경주는 3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이 4개 경주. 공교롭게도 오늘 추천 경주로 잡은 경주, 찬스백 경주로 잡은 경주가 3경주, 8경주인데 2개 경주 전부 인기마가 아닌 비인기마를 축으로 간다는 점, 이렇게 좀 안내 말씀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을 할까요? 장태사님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인기마를 잡아라. 1경주부터 9경주까지 굉장히 많은 마필의 인기마가 출주하죠.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인기마, 오늘 준비한 인기마는 3마필입니다. 첫 번째 인기마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인기마는 이경주 1300m로 시행되는 토익경마 이경주 출주 인기마를 잡았습니다. 9번 컴플리트 밸류. 지금 7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월 달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매 경마일 날 적게는 2세마 특별 경주가 2개 정도 나와야겠고, 적게는 2개 정도, 많게는 2개 정도, 그리고 적게는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게 2세마 경주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이제 그 2세마 입사가 적다 보니까 2세마들 경주가 지금 한 주에 하나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2세마가 그렇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 9번마 컴플리트 밸류, 데뷔 초부터 기대를 많이 모았던 마필이고 데뷔 전에서 충분한 기량을 만들어 내줬던 마필이 9번마 컴플리트 밸류. 아직까지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약점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군에 남아있는 마필들은 기존의 육군의 강자들은 싹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약간 능력이 처지는 육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완전히 부진마들은 아니지만 보합세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주하는 2세마들은 어느 정도 기량만 있으면은 육군 정도 기존 마필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행되는 3세 이상마, 2세마가 포함되지 않는 3세 이상의 육군의 경주들은 다 약한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한 말들이 출주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씩 뽑아내는 게 바로 육군의 경주거든요. 그런 가운데 현재 2세마 필인 컴플리트 밸류,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뒀지만 자기 경주력을 다 뽑아내고 나서 우승을 거뒀던 게 아니고 부족했죠. 더 보여줄 게 있었죠. 데뷔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준비가 덜 된 가운데 출주했단 마필이죠. 그리고 나서도 그 정도 경주력이면 이제 거리가 늘었고 뭐 지난번보다 세졌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무조건 더 뛴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9번마 컴플리트 밸류. 자, 1300m 출주이긴 하지만 출주마 12마리의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자, 첫 번째 인기마를 잡아라. 첫 번째 마필 9번 컴플리트 밸류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토경마 6경주입니다. 1400m로 시행되는 경주고 국산마 3군의 경주. 1200이 아닌 1400의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보다는, 아주 특출난 선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선행마보다는 선임마 쪽에 힘이 실리고요. 최근에 안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에게 가장 확신을 주면 되는 경주예요. 출주마 11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인기마로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역시나 이것도 최고 인기도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죠. 5번 아이스펀치. 요거 제가 지난번에 단거리 출주했을 때 얘기했던 게, 얘는 1800이라든가 1700이라든가 중거리 경주에서는 약점이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1400, 1300, 1200 이렇게 코너가 한 번 있는 경주에서는 아이스펀치 같은 경우 최근에 경주력이 안정이 됐다. 예전에 아이스펀치를 생각해보면 주행이 개처럼 끌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듭해서 1800m를 뛰면서 주행 자체가 굉장히 안정이 됐고, 이 레이스가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대지의 여인, 11번마 흥바라기, 이 두 마필 정도인데, 이 두 마필이 아주 매력적인 마필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3번마 대지의 연인 같은 경우는 승군전에 최근에 동수, 세영이를 태우면서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아주 임자 제대로 만났죠. 임자 만났어요. 지금 5연승을 거두고 있는 대지의 연인,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있는 흥바라기, 이 두 마필이 붙었는데, 대지의 연인은 승군전에 좀 세게 걸린 상황이고, 흥바라기는 지금 공백기가 있는 가운데 출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800m까지 이겨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근데 두 마필 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 최근에 경주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선행마에게 호의적이지 않죠. 그 이유가 모래 보충도 보충이지만 최근에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진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모래 교체를 지금 여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마사회에서 세게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깔아놓은 모래들이 지금 자리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선행마, 특히 내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예전처럼 뭐 5월달, 6월 초 아니면 4월달, 이때는 선행마들이 그야말로 난리였거든, 난리. 선행마들의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힘 좋은 마필들, 외곽 취입하는 마필들, 얘네들의 입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3번마 대지의 연인 4월달까지, 그러니까 1월, 4월, 뭐 12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선행마가 유리했을 때, 그때 연투를 쳤던 마필이에요. 선행마가 유리했을 때 그 경주로를 이용을 했던 마필이고, 흥바라기 역시도 3월달 경주가 최종 출주였으니까 얘도 아직까지 무거운 주로에서 뛰었던 적이 없었던 마필. 그렇다면은 얘네들 보내놓고 2선 따라가는 마필, 바로 5번 아이스펀치. 물론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최근에 이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기록치, 일관성 이런 거 봤을 때는 5번마 아이스펀치, 얘가 가장 믿음직하다. 얘가 가장 배팅의 축으로는 걸맞다. 더구나 세원까지 올랐잖아요. 단순히 부담 중량, 그리고 앞이 빠를 수 있고 1400이니까 아이스펀치 조금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얘를 불안하게 보면 여기에 그 어떤 마필도 안전한 마필이 없습니다. 다 불안한 거예요. 대지연이는 선행이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뛰었던 전개와는 다르고, 물론 또 상대도 강해졌지만, 흥바라기는 같은 맥락으로 말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라고 한다면 5번마 아이스펀치. 그래서 두 번째 마필, 첫 번째 마필은 이경주의 9번마 컴플리트 밸류, 두 번째 마필은 육경주의 5번 아이스펀치. 이 두 마필은 인기마를 잡아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인기마로 여러분들께 초이스를 해드리겠고, 자 이제 마지막 마필입니다. 세 번째 마필은 칠경주입니다. 혼합 4군 단거리로 시행되는 칠경주. 이 칠경주에 출주하는 마필 중에서 꽉 잡자, 이거는 꼭 잡자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최강블레이드. 데뷔전 딱 치른 마필입니다. 데뷔전 한 번의 경주로만 가지고 이 마필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이번에 상대도 좀 세게 걸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데뷔전 뛰는 거 보고 알았죠. 와, 물거리구나 이거. 만만치 않구나 얘가. 일단 선행마예요. 강하게 앞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해서 호흡이 짧거나 리듬이 깨져 있거나 단순히 스피드만을 가지고 뛰는 마필이 아니라, 아직까지 뭐 이번에 능력검사 주행검사 때 그 조교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데뷔전 때 보여줬던 그런 주행 자체가 진짜 단거리에 최적화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격이 조금 작고 뻗는 이 힘 자체가 길게 뻗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1400, 1700 이렇게 거리가 계속 늘면은 글쎄요, 고민 살짝 해야겠지만, 이게 1200에서는 그야말로 최적화된 스피드와 최적화된 그런 주포를 갖고 있는 마필,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이 3번마 최강블레이드. 물론 바깥쪽에 12번마 블랙머스크라든가 내측에 4번마 벨라라 질주라든가 뭐 얘들도 누군가는 약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3번 최강블레이드, 이거는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좋다 그 생각했거든요. 같은 급의 마필이고 그렇다면은 이미 검증이 끝난 블랙머스크가 더 낫지 않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200에서 외곽 게이트를 아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지금 기준 중량이에요. 50이라고 하는 레이팅 꽉 찬 상태에서의 기준 중량이기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은 12번마 블랙머스크는 막말로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내가 최고 부담 중량을 달았어, 1200에 최외곽 게이트 나갔어, 내 측에 선행마가 있어, 그러면 내가 조교사라고 해도, 내가 기수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이 악조건에서 내가 죽자사자 한번 때려볼 거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어차피 얘는 1착을 해도 승분이고 2착을 해도 승분이고, 여기서 진짜 재수 없어서 3착 해버리면 진짜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마필보다는 오히려 3번 최강블레이드, 이거는 지금 레이팅이 41밖에 안 되는 마필이고 말 이상이 없고, 여기서 아낄 게 뭐 있습니까? 열리면 그냥 때리는 거지, 되든 안 되든. 근데 말이 좋아.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인기말을 축으로 잡는다면 상황에 따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12번보다는 3번마 최강블레이드 이상이 없으면 얘가 센 말로 보고 인정하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인기말을 잡아라, 세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 컴플리트 밸류, 두 번째 마필 아이스펀치, 세 번째 마필 칠경주의 3번 최강블레이드.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경주의 9번 컴플리트 밸류, 육경주의 5번 아이스펀치, 칠경주의 3번 최강블레이드. 자, 이 세 마필을 첫 번째 코너 인기말을 잡아라 여러분들께
초이스를 해드리는 마필이고, 자,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코너는 인기마를 지워라. 인기마 잡았으면 이제 인기마 지워야죠. 자, 오늘 준비한 마필은 세 마필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뭐. 인기마를 지워라. 첫 번째 마필. 또 인기마를 잡아라의 첫 번째 마필이 이경주의 컴플리트 밸류였는데, 이번 이제 이경주 인기마를 지워라에서도 역시 이경주에 출조하는 마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레이스는 컴플리트 밸류를 제외하고도 또 다른 인기마 두 마필이 있죠. 자, 그 중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마필, 이게 확실한 능력이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마필을 했습니다. 10번 별빛 보석. 10번 별빛 보석은 최근에 연투를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누군가는 이 마필이 뛸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데뷔 전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 기수가 바뀐 이후에 연속 입상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뛸수록 좋아지네. 순발력도 좋고 마지막까지 싸워주는 능력도 있네. 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이 레이스가 별빛 보석에게 호의적인 경주일까? 과연 이번 경주가 별빛 보석이 최근 두 번의 경주처럼 선행을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4코너까지의 진행 과정, 뭐 이런 게 자기 맘대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의 경주로의 변수는 얼마 전에 모래 교체를 했던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비가 오기는 했지만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달, 5월달, 3월달, 2월달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새로 경마가 시작한 게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관중이 들어오지 않는 경자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그리고 2월 말부터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관중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경주가 딱 진행이 됐는데, 이게 4월, 5월까지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주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비가 조금만 오면은 선행마가 엄청 뭐만 하면은 그냥 뭐 기록이 막 27초, 23초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주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주로는 보면은 최근의 경주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버티는 선행마들을 보면 진짜 능력마가 버티는 거고, 버티지 못하는 마필들은 또 그만큼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레이스를 봐도 내측에서 처박혀서 뛰는 마필들보다는 바깥쪽에서 외곽 추입하는 마필들, 결타고 오는 마필들의 입상이 많아졌다는 건 경주로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빛 보석이 최근에 6월달, 그리고 5월달, 물론 6월달이 5월달보다는 정상적이었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박우릉 기수가 기승을 해서 1200m 레이스 버틴 걸 보면 여유라고는 1도 없었어요. 차이가 뭐였냐면 5월달 경주까지는 경주로가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1300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용근이가 버티는 경주를 보면, 물론 상대는 강하지 않았어.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음을 기약할 정도가 되겠다라고 싶었던 마필이지만, 그 이후에 1200m 레이스를 보면 스타트하고 나가서 4코너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솔직히 박우릉 기수 편하게 갈 때 누가 대들었습니까? 아무도 대들지 않았어. 편하게 갔어요. 그리고 직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억지로 버텼습니다. 억지로 버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경주로가 딱 들어온 가운데 이번에 컴플리트 밸류가 물론 지난번과 똑같은 레이스를 치를 것이고 지난번과 똑같이 버텨줄 것이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골격 자체도 크지가 않은 데다가 호흡 자체가 아주 길게 강하게 쓰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이스에서 초반에 스타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누가 대가지고 힘을 한 번 더 쓴다거나 4코너 딱 돌고 나오는데 바깥쪽에서 누가 내가 갈 거야 하면서 빵 치고면서 뭐 어떻게 이런 뭐 이런 게 나온 거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스타트를 하고 나서 300구간까지에서 힘을 한번 쓰고 나면은 얘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출조하는 마필들이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 약한 경주가 아니에요. 특히나 한 두세 마리의 상대마들이 얘를 그냥 보내주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이 경주의 10번마 별빛 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인기만은 저는 무조건 안 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또 한번 결정을 한번 훑어야죠.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필터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 지우든 각자 가주시든 여러분들의 또 필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일단 결정을 했어요. 나는 불안하다고 봐요. 나는 내일 추천을 안 할 겁니다.
나는 내일 추천 안 해요. 어떤 방식 추천 안 합니다. 위험하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별빛 보석, 뭐, 강하게, 아주 강하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더 필터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코너, 인기말을 잡아라. 첫 번째 마필은 바로, 이경주의 10번 별빛 보석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삼경주입니다. 삼경주예요. 1400m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찬스백 경주고요. 삼경주는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찬스백 경주이기도 하지만, 인기마가 아닌 비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경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인기마를 축으로 갔을 때,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인기마를 지어라. 여기서 지금 언급드리는 마필은 제가 안 바칩니다. 배당이 좋아도 안 바쳐요. 나는 안 된다고 보니까. 이번 주 삼경주 두 번째 인기말을 지어라 두 번째 추천마는 10번 이스머스입니다. 종합지 보니까 이게 최고 인기마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기도가 실리는 마필이고, 10번마 이스머스는 지금 박우름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마필은 전적 자체라든가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여기서는 좀 세게 봐도 되겠다,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 10번마 이스머스가 지난번에 다비니, 그 전에도 다비니가 기승했었고, 다비니가 기승했을 때 54라는 거예요. 4. 54라는 부담 중량을 달았던 이스머스의 능력치와 지금 56을 다룬 이스머스의 능력치를 같이 볼 수 있냐. 자, 이 레이스는 1200도 아니고 1300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에 출전하는 10번마 이스머스는 500km대 마필이 아니에요. 460다이입니다. 근데 460다이라고 해도, 400km대 중반 다이라고 해도 골격이 크면서 커 보이는 마필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또 반면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도 또 반대로 또 골격이 작아서 작아 보이는 마필이 있고, 얘는 딱 460다이예요. 커 보이지도 작아 보이지도 않고 딱 그 정도의 골격과 그 정도 딱 보면, 그냥 말을 보면, 아, 제가 450다이, 460다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보이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56. 지금까지 이 마필이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온 행보를 보면 특출나게 얘가 뭐 앞이 아주 세다거나 4코너 이후에 상대를 확실하게 때려잡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전적이 짧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누군가는 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난주에 들쑤셔 나가지고 이번 주 박우룬이 타는 말, 야, 박우룬이 살벌하게 무섭게 탈 것 같아. 열심히 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 주 열심히 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수들은 기본적으로 말에 올라타면 인기마든 비인기마든 무조건 열심히 타는 게 책임이에요.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현장 예상을 하는데 컨디션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핑계대면서 경주 대강 예상합니까? 여러분들 배팅할 때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들어가도 그거는 허투루 들어가는 거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일단 이 경마라는 갬블 스포츠는 말을 타는 기수, 말을 만드는 조교사, 그리고 예상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팅을 하는 여러분, 누구나 말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타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고, 무조건 열심히 배팅하는 거고, 단순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 주에 다 열심히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지난주에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휘둘리지 마세요.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다 열심히 타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평가할 때 위에 올라탄 기수가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를 깔고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꼭 더 염두에 열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10번 이스머스,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자면 1300m에서 이제 첫 입상이 나왔을 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다습주로였어요. 가벼운 주로였다는 거죠. 가벼운 주로에서는 어떤 마필이 유리하다? 선행마가 유리하죠. 그리고 또 어떤 마필이 유리하다? 좀 작은 말이 유리해요. 불량주로라는 거는 경주로가 논바닥이 된 거래요. 논바닥이 된 거예요. 논바닥이 됐을 때는 발통이 큰, 체중이 큰 마필들보다는 발통이 작은 400다이 중반에서 초반 마필들이 유리한 거예요. 대신에 거꾸로 요즘처럼 이제 무거워지고 말이 팍팍팍 박히는 이런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의 모래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발이 들어가면 박히거든요. 이러면 어떤 마필들이 유리하다? 힘 좋은 마필들이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발통 크고 힘 좋은 마필들이 유리한 거야. 그랬을 때 이스머스라는 마필이 460다이 정도, 그리고 이번에 1700도 아닌 1100도 아닌 1400.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자, 물론 마지막에 180, 200 구간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도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맷두의 상대마들이 이거 못지않게 아주 타이트해요. 맞붙어도 안 지는 마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우름 기수하고 다비니의 기승술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부담 중량만 늘었어.
이거 어떻게 믿죠? 해서 저는 10번 이스머스. 종합지상으로는 압도적인 인기만데 글쎄요. 이거 뭐 가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최종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제 3경주 첫 번째 찬스백 경주고 저는 이 레이스에서 인기마가 아닌 비인기마를 축으로 공략을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번마 이스머스 내가 보는 마필의 조합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도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10번 이스머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냉정하게 필터링을 해보시고 판단하시길 부탁드리면서 3경주 두 번째 인기마를 지워라 추천마는 바로 10번마 이스머스. 얘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좀 초이스를 했고, 자, 세 번째 마필은 바로 이어지는 경주입니다. 바로 4경주입니다. 첫 번째 마필인 별빛 보석은 당일 인기도가 한 2위권 정도 예상되는 마필이고 3경주의 10번 이스머스는 인기도가 1위죠. 무조건 1위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1위고 여기 세 번째 마필도 지금 종합지상으로는 인기도가 1위입니다. 이번 제 4경주 인기마를 지워라 세 번째 마필 바로 8번 스카이망치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마필도 박우른 기수가 기승했고 세 번째 마필도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지난주에 박우른이의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1위경마 5경주의 재결이 안 끝났어요. 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박우른 기수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말도 끌고 들어올 수도 있어. 뭐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저는 경마라는 거를 특히 경주마의 능력을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는 거는 경주마의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기수의 능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기수의 능력이 없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기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거는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을 기승했을 때 그 다음 차순으로 기수의 역량을 보는 거지 능력차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기수가 뭘 더 만들어내고 없는 능력을 더 끌어내고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8번 스카이망치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꺾이고 있습니다. 씩씩하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전부 선행이고 1300m 두 번의 경주를 전부 다 완파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1400m 1300m 승문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의 경주로는 최근의 경주로하고는 달라요. 물론 6월 26일 당시의 경주로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의 경주로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달 사이에 기온도 굉장히 올랐고요. 기온이 굉장히 오르면서 경주로에 남아있던 수분은 전부 다 날아간 상태예요. 그리고 모래가 자리를 잡혔어요. 그래서 6월 말, 6월 초 이때 경주에 빠르기 그때 당시에 입상했던 마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판이 날아 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이 8번 스카이망치 같은 경우는 주행주의 약점까지 있는 마필입니다. 자, 무슨 약점? 들어찍는다는 거. 주법이 들어찍는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주법이 두 가지 주법이 있거든요. 슬라이딩,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긴 얘기인데 아무튼 얘는 주행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뭐 시간 됐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깔끔한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필의 주행이 약점에서 있음이 불구하고 최근의 경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3연투가 나왔느냐. 그러면 첫 번째 입상 경주였던 4월 10일 날 경주를 볼까요? 그 당시 해찬이 우승을 거뒀던 경주고 스카이망치가 2착을 했습니다. 그때 중위권에서 선입 타고 왔죠. 근데 얘네들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보세요. 그 당시 경주가 어떤 편성이었다? 솔직히 해찬도 지금 5군 올라와서 헤매고 있는 마필이. 그러면 이번에 스카이망치는 그 당시 뛰었던 스카이망치는 해찬 제외하고는 편성 자체가 완전히 바닥 편성이었어요. 완전히 바닥 편성. 자, 그리고 어찌 나는 그 당시 57 달고 입상했을 때 이건 약간 좀 밀려 들어왔다. 근데 걸음은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행입니다. 두 번 다. 두 번 다 선행이에요. 근데 두 번 다 선행이었을 때 그때 상대들을 보세요.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이 두 마필이 선행으로 두 번 다 이겼을 때 상대들이 강했습니까? 60 고별전이었던 5월 15일 경주에서는 진짜 약한 경주, 중급 이하 경주에서 2번 게이트 그냥 나홀로 선행이었어요. 출발하고 4코너까지 힘 한 번 안 쓰고 왔던 마필이야. 그러니까 직선주에서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거고 그 여유 때문에 승군전에 또 팔렸죠. 정말 예상치 못하게 또 선행을 나갔어요. 승군전에 1300에 나왔는데 초반에 물론 이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물론 상대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근데 그 당시는 55.5km에 스타트하고 나서 4코너까지 너무 편하게 갔다. 선행이 쉽게 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레이스는 어떤 경주다? 1400이다. 1400이 어떤 마필들이 출주한다? 지난번보단 강해졌어요. 그리고 부담 중량은 57. 자, 그러면
부담 중량이 늘어나고 거리가 늘어났다. 그럼 선행 나가야 되잖아. 선행 어떻게 나가죠? 이거 땅 하면 얘보다 빠른 마필이 대강 봐도 10번 런던 스피드, 5번 와일드 킹덤. 얘네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스타트 땅 그러면은 스카이 망치는 세 번째에 달라붙으면은 그냥 운 땡큐야. 자, 그러면 57을 달고 스카이 망치라는 마필이 주법에 분명 약점이 있는데 얘가 57을 달고 여기서 그 정도의 능력마다 물론 내가 말을 잘못 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마필을 평가하는 거와 내가 평가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 마필을. 그랬을 때 과연 8번마 스카이 망치가 종합지상에 강력한 인기도, 그만큼의 능력치가 있는 것이냐, 놓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어려운 역정을 끌어내고 뭐 입상 나올 수 있고 우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 잘못 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얘기예요. 지금까지 3번의 경주를 통해서 보여준 스카이 망치는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경주가 어찌 보면은 검증이죠, 검증. 57을 달고, 그리고 이번 던지스가 또 이게 35짜리예요. 레이팅이 지금 기준 마필이라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해서 첫 번째 인기말을 잡아라 코너를 제외하고 두 번째 코너인 인기말을 지워라에서 언급드리는 마필,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세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은 이경주의 10번 별빛보석, 인기도 2위권 내지 3위권 예상되는 마필이고, 두 번째 마필은 삼경주의 10번 이스머스, 인기도 1위가 예상되는 마필입니다. 삼경주의 10번 이스머스, 인기도 1위가 예상되는 마필이고, 세 번째 마필은 4경주의 8번 스카이 망치, 역시 인기도 1위가 예상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 다, 지금 언급됐던 세 마필 다 저는 약하게 본다. 약하게를 넘어서 능력으로 냉정하게 마필 능력치 평가를 하고 이번 레이스를 그려보면 자력으로 이기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스타일대로 가시는 거고, 내가 생각해도 너의 생각과 크게 차이는 없어. 나의 생각과 동조하시는 분들은 또 그 정도가 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 경주, 이번에 두 번째 코너인 인기말을 잡아라, 컴플리트 밸류, 별빛보석, 이스머스, 스카이 망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 자,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는 배당말을 잡아라. 배당말을 잡아라 코너입니다. 보통 이제 배당말을 잡아라 코너는 한 두 마필 정도를 언급을 드리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3경주하고 8경주가 전부 배당말을 축으로 가는 경주라,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어렵고, 딱 한 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딱 한 마리 선택을 했어요. 오늘 배당말을 잡아라 해서 추천드리는 마필은 구경주에 출주하는 마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제 구경주는 2등급의 경주고요. 선행마가 좀 있죠. 딱 두 마필의 선행마가 보이는 경주입니다. 3번 아이언 삭스, 4번 원더풀 플라이. 근데 두 마필의 공통점이 뭐죠?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고 4코너까지 끌고 나가는 힘은 좋은데 직선만 딱 들어오면은 그냥 퍼져버리네. 아주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퍼져버리네. 약한 선행마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주 3, 4가 싸우는 경주는 아니에요. 3위 선행을 나가든 4가 선행을 나가든 뭐 하나가 튀면 나머지 한 마필은 결대로 갑니다. 딱 그런 거예요. 결대로 가는 마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초이스하는 마필은 뭐냐? 저는 3위 선행이냐 4가 선행이냐 3위 버티냐 4가 버티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다음 포지션이 누구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한 선행마들, 그러니까 지구력이 강하지 않은 선행마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추임마들이 아주 강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레이스에서 추임마로 분류되는 마필이 뭐냐면 8번마 금화의금이에요. 그렇죠? 금화의금이가 이번 경주에서 딱 추임마로 분류되고 최근 두 번의 경주, 그리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52.5kg 가벼워졌잖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공략하기에는 얘가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그 당시 앞에서 움직였던 마필들의 스피드라든가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잖아요. 약한 경주였단 말이죠. 3군에서도 그렇게 강한 경주가 아니었어. 거기서 선위권, 추위권 이렇게 끌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매력적이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얘가 잘 뛰어서 앞에 말들을 확 잡았다는 느낌보다는 상대가 약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선주로 해서 자기 타이밍을 타고면서 그냥 그 탄력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는 마필. 그러니까 얘는 취임마라기보다는 그마이크미 같은 경우는 선임마로 분류하는 게 딱 맞아요. 선임마로. 근데 그게 능력마냐? 여기서 조금 물음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구경주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 가는 마필이 2군에서 강한 선행마가 아니에요. 물론 약하지도 않아. 하지만 강하게 버티시는 선행마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아주 타이트하게 치는 취임마도 아니야. 그마이큼이 취임마로 분류하기보다는 선임마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승문전이잖아. 그러면 이런 류의 경주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냐면은 얘들 중간에 딱 붙어있는 말. 얘네 보내놓고 3번, 4번 보내면 2선 포지션 싸움에 딱 들어가는 말. 그거 잡는 거거든요. 딱 보면 한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이마필이 호흡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거리에선 조금 위험하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이스는 조건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보통 이제 야 10번마 블루키톤이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마필보다 그마필도 생각을 했습니다. 블루키톤도 이것도 이제 서두르면은 앞에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근이가 말을 좀 공격적으로 타는 성향이 있고 충분히 봐줄 수는 있는데 저는 현재 지금 이준철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48점 마필들은 한 번씩 턴 돌 때까지는 좀 봐야 된다. 예, 그쪽이에요. 예, 조금 그쪽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준철이가 워낙에 때려 먹었어. 48점 마필들은. 끝간데 없이 때려 먹었기 때문에 이 연투 능력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고 더구나 블루키톤 같은 경우는 준철이가 최근에 못 가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해보시면 이준철 기수가 금년 들어서 조교사 준비하면서 48점 마필들 얼마나 후달궜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준철 기수가 그렇게 후달구고도 못 가는 마필들은 어떤 마필들? 약한 마필들이라는 거죠. 웬만큼 48점 되는 마필들은 다 후달궈서 다 입상을 시켰어요. 근데 유일하게 10번만 블루키톤은 출조할 때마다 두들기고 후들기는데 안 됐죠. 물론 상대가 약한 경주에서 뛴 적이 없어요. 얘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레이스가 얘한테는 완전 땡큐죠. 이런 경주를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봐도. 근데 굳이 이마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얘를 몰고 갈까? 라고 했다가 탁 몰고 들어가는 게 6번 명진플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블루키톤하고 명진플라이가 같은 레이스를 치렀죠. 근데 두 레이스를 보면 블루키톤은 진짜 이빨이 탄 거예요. 예. 근데 물론 명진플라이도 약하게 탄 건 아닙니다. 근데 6번만 명진플라이 같은 경우는 2군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줬던 게 바로 직전 경주였고 근데 그때 당시에 기승했던 기수가 2억 기수인데 다시 한번 재기승에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조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했던 조교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6번마 명진플라이 이거 한번 싸워볼만 하겠는데? 되더라고. 6번마 명진플라이는 싸워볼만 하다 해서 배당마를 잡아라 6번마 명진플라이 이거 무조건 재밌다. 무조건 재밌다. 그리고 바깥쪽에 10번마 블루키톤도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재밌는 마필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레이스의 특징은 약한 선행마 두 마필이 끌고 그리고 검증받지 못한 선입형 추임마 바로 8번마 그마에크미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류의 경주는 얘네들하고의 중간 기점에 있는 말 포지션 싸움을 하는 말 바로 6번마 명진플라이라든가 10번마 블루키톤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굳이 제가 불안하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능력에 비해서 좀 과하게 인기도가 실리는 마필이 저는 이제 8번마 그마이큼이라고 봐요. 이거는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었던 그 레이스의 빠르기하고 이번에가 달라. 지난번에 이 마필이 최근에 입상했을 때 계속 같이 입상하는 마필이 슬링스톤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슬링스톤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슬링스톤 나왔을 때 위험한 인기마로 분류를 했잖아요. 때는 인기마로. 물론 그 당시 슬링스톤은 과중량이었죠. 얘는 저중량이니까 좀 다른 관점이다 볼 수는 있겠지만 슬링스톤이 불었던 경주는 과중량이었던 반면에 상대가 약했단 말이죠. 근데 중량이 무너졌고 얘는 저중량인데 중요한 건 상대가 아주 강하진 하지만 지금까지 싸워줬던 슬링스톤급의 마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8번 그마이크미
얘도 인기도 1위 정도 예상이 되는 마필인데 단순히 최근에 연투 능력에 부담 중량 빼줬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봐야 된다?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오히려 6번마 명지플라이, 10번마 블루키톤 이런 마필들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게 이 레이스의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이번 이제 구경주 바로 배당마를 잡아라 구경주 6번 명지플레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집중 분석이 남아 있는데 집중 분석하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왔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경주는 3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는 3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3경주, 8경주, 3경주, 8경주고 인기말을 잡아라. 첫 번째 코너인 인기말을 잡아라에서는 2경주의 9번 컴플리트 밸류, 6경주의 5번 아이스 펀치, 7경주의 3번 최강 블레이드 이 세 마필 컴플리트 밸류, 아이스 펀치, 최강 블레이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두 번째 코너인 인기말을 지워라에서는 2경주의 10번 별빛 보석, 3경주의 10번 이스머스 그리고 4경주의 8번 스카이 망치 해서 별빛 보석, 이스머스, 스카이 망치 이 세 마필을 인기말을 지워라 코너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마를 잡아라. 배당마를 잡아라는 구경주의 6번 명지플레이 그리고 10번마 블루키톤. 요 구경주는 약한 선행마 그리고 검증되지 못한 인기마 얘보다는 포지션 싸움에 능하고 조건을 만난 6번, 10번 이런 마필들 위주로 풀어내는 게 배팅의 핵심이다. 1200m 혼합 4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좀 예정돼 있고요. 사전에 이제 종합지상으로 인기 많은 3번 최강 블레이드, 4번 별나라 질주, 그리고 12번 블랙 머스크입니다. 3번마 최강 블레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더 안 드리겠고, 두 번째 마필 4번마 별나라 질주. 이게 만약에 지금의 18조가 아니라 재작년 아니면 작년 초에 18조에 입사가 됐다면 별나라 질주는 지금 3군에 올라가 있죠. 근데 최근에 18조 마필들을 보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아, 얘네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확실히 느껴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예전에 18조는 데뷔전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조교를 통해서든 실전을 통해서든 어떤 차곡차곡 만들어진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18조 마필들은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가장 큰 이유는 18조 박대웅 조교사가 지금 뭐 예전처럼 마방에 신경을 못 쓰죠. 진짜 이제 박대웅 조교사가 이제 은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요. 은퇴가 이제 원래는 이게 은퇴가 이미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걸 미뤄졌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밀리네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18조 같은 경우 별나라 질주 마필의 기본기는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뭔가 좀 물음표가 남는 전개를 보여줬고 5월 9일날 경주에서도 저는 쉽게 올 줄 알았어요. 당시에 저도 이 별나라 질주의 어떤 마필인가에 대한 정확한 능력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놓고 아예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원했던 거는 정말 상대를 압살할 정도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본기. 두 번째는 18조 마방의 특성상 진행이 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불었어도 완전히 무시했던 게 능력이라 봤기 때문이에요. 와, 근데 그때 범현이가 못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열심히 탔어요. 진짜 열심히 탔는데 중요한 거는 겨우 입상했다는 거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번 레이스보다 훨씬 강한 경주예요. 이거 지금 최강 블레이드도 그렇고 블랙 머스트도 그렇고 얘 두 마필이 끌고 나가는 경주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경주예요. 자칫하면 별나라 질주는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못 따라올 수 있어요. 현장에서 마체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체크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3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공백기가 있는 마필이니까. 근데 두 마필이 정상적이었다. 뭐 조교 때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정상적이었고 정상적인 전개를 탄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레이스를 풀고 가면 별나라 질주는 따라오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세 번째 마필 12번 블랙 머스크.
이미 데뷔 전부터 소문난 났던 마필이고, 소문난 만큼 경주력을 매경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는 외적 조건, 부담 중량, 그리고 1200m 최외곽, 그리고 3월달에 출주하고 한 4개월 만에 출주한다는 공백기, 이거 제외하고는 사실 여기서는 완전 대가리가 맞죠. 근데 이 외적적인 조건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이게 레이팅 기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1200m 외곽이니까 이거는 50의 레이팅, 풀 레이팅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착 당연히 승군이고 2착 승군입니다. 이건 3착 가도 승군이에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세게 가면 대가리 가려고 이빨이 타는 거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변수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3번 최강블레이드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포지션에서 싸워주느냐인데, 글쎄요. 블랙머스크도 갈 길이 먼데 여기서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덜 갈까요?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물론 무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흐름에 따라 맡길 것 같지만 상대가 약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마필들이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전개를 깔고 간다면 3번마 최강블레이드가 내측에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요. 블랙머스크는 58을 달았기 때문에 무리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선에서 어깨 짚고 탈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고 갈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3번마가 4코너까지는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지만 그 이후에 블랙머스크가 어느 시점에서 타고 나오느냐, 그리고 별나라 질주는 또 어느 포지션에서 그 흐름을 타면서 같은 선상에서 움직여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은 그려져요. 대략 보여주면은 3번마 최강블레이드, 4번마 별나라 질주, 12번 블랙머스크, 뭐 이렇게 대강 정리는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치만 다 나와준다면 3번마 최강블레이드하고 12번 블랙머스크의 동반 입상도 아주 유력해 보인다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왜 지금 언급드렸던 세 마필 위주로만 경주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지금 아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기서 아주 골 때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7번 그린질주,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 7번 그린질주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상 인기도가 그린질주 같은 경우는 4위 내지 5위 정도 예상이 되네요. 네,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그린질주는 최근 들어서 마방에서 눌러 잡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린질주는 원래 선행마였어요. 네, 선행마였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의도적인 전개를 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조교도 그 전의 종교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가 늘었냐 하면 얘가 이 골격이나 이 흉곽의 힘이라든가 전체적인 근육의 힘 자체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이스가 빨리 가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 경주는 1200이에요. 그리고 기승기수가 범연이에요. 연속 기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레이스가 3도 빨라, 12도 빨라, 거기에 4가 포션 잡고 뭐 이 세 마필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평가하기에는 조용히 지금 7번마 그린질주가 걸음이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저는 4번마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번마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포지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은 오히려 7번마 그린질주가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3번, 4번, 12번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저는 거꾸로 3번, 4번, 12번이 아니고 3번, 7번, 12번으로 끝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번만은 좀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18점 앞필도 아닌데다가 지난번에 실망도 굉장히 컸고 해서 4번마 별나라 질주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임팩트하게 보진 않는데, 저는 오히려 7번마가 만들어지기는 더 좋게 만들어지고 기대치는 더 높은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7경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내일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경주력을 보여준다. 체중의 변화가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교 때도 보면 그렇고, 그러면 3번마 최강블레이드하고 12번마 블랙머스크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3번, 12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해요. 이 조합을 깨는 건 저는 4번마 별나라 질주가 아니고 7번마 그린질주라고 봐요. 이 조합을 깨는 건 4번마 별나라 질주가 깨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번마 그린 질주가 깨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조합은 3번, 12번을 우선 조합. 3번, 12번을 우선 조합으로 잡고 7번 말을 놓고 3번, 12번을 방어 조합. 뭐 이 정도 대략 보고 있거든요. 뭐 최종적으로 내일 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3번, 12번 그리고 3번, 7번 뭐 대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 싶으시면은 저하고 같이 가는 거고 아니다 라고 싶으시면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상지에 잡혀있는 3번, 4번, 12번 이 세 마필의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고 3번, 7번, 12번 이 세 마필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인기맛 축으로 배팅이 가능한 경주는 1경주, 2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1, 2, 5, 6, 7 1, 2, 5, 6, 7 이 5개 경주를 인기맛 축으로 가는 경주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인기마가 아닌 비인기마를 축으로 가는 경주는 3, 4, 8, 9 3, 4, 8, 9 이 4개 경주는 인기마가 아닌 비인기마를 축으로 현장에서 공략을 하는 경주고요. 추천 경주는 3경주하고 8경주 3경주와 8경주고 인기마를 잡아라 코너에서 잡아드린 마필은 2경주의 9번 컴플리트 밸류 6경주의 5번 아이스 펀치 7경주의 3번 최강 블레이드 이 세 마필이고 또 인기마를 지워라 코너에서 잡은 마필은 2경주의 10번 별빛 보석 3경주의 10번 이스머스 4경주의 8번 스카이 망치 이 세 마필을 잡았고요. 또 나머지 배당마 오늘 추천하는 배당마는 6경주의 9번 명진 플레이 그리고 블루키톤 이런 마필들을 위주로 9경주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 집중 분석은 7경주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문도 기자님 반갑습니다. 자, 내일부터 지난주부터였나요? 입장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입장객이 많이 줄어서 절반 가까이 줄은 것 같아요. 힘들게 경마장 가시는 분들 꼭 해피하게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방식으로든 경마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 모두 좀 해피하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고요. 기왕이면은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저하고 내일 경마 함께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진짜 잘할 수 있도록 진짜 해피하게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파이팅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정도 됐네요. 1시간 정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내일 경마 아자아자 파이팅 하시고 다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